오늘도 계속해서 에크로이드 살인사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유감스럽게도 난 에크로이드 부인이 싫었다. 그녀는 목걸이와 치아와 뼈로 이뤄진 사람 같았다. 정말이지 불쾌한 느낌을 주는 여자였다. 그녀의 냉혹해 보이는 작은 두 눈은 연한 푸른빛이었는데 아무리 격정적으로 말하고 있을 때라도 두 눈만은 언제나 차갑게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나는 창가의 플로라 곁을 떠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반지 여러 개를 낀 마디가 굵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는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플로라의 약혼 소식을 들으셨나요? 모든 점에서 정말 잘된 일이에요. 그 사랑스러운 두 사람은 첫눈에 사랑에 빠진 모양이에요. 진한 갈색 머리의 청년과 금발의 아가씨,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죠. 어미인 저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답니다. 친애하는 셰퍼드 선생님. 에크로이드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미의 심정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줄곧 날카롭게 나를 관찰하고 있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생님은 아주버님의 오랜 친구시잖아요. 우리 아주버님이 얼마나 선생님의 판단을 믿고 계시는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가엾은 세실의 아내로서 제 처지는 무척 힘들답니다. 피곤한 일들이 정말 많지요. 재산 문제 같은 것들 말이에요. 아주버님이 사랑스러운 플로라에게 한몫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지만 알다시피 아주버님은 돈 문제에 좀 까다롭거든요. 사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이 흔히 그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건 저도 들어서 알아요. 선생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버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슬쩍 알아봐 주실 수 없을까요? 선생님을 알게 된 지는 겨우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선생님이 오래 친구처럼 느껴진답니다. 에크로이드 부인의 장황한 말은 응접실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는 바람에 중단되었다. 나는 그런 방해가 반가웠다. 난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플로라의 재산 문제에 대해 에크로이드와 승강이를 벌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 대화가 계속되었다면 다음 순간 에크로이드 부인에게 그런 내 생각을 밝히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블런트 소령을 아시지요, 선생님? 그럼요, 알고 말고요. 많은 이들이 헥터 블런트를 알고 있었다. 적어도 그 명성만은 알고 있었다. 그는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데 그 누구보다 뛰어났다. 그의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은 이렇게 되물었다. 블런트라니, 그 거물 사냥꾼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죠? 그와 에크로이드의 사이의 우정은 나로서는 줄곧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다. 그 두 사람은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헥터 블런트는 에크로이드보다 아마 5살 아래일 터였다. 그들은 젊은 시절 친구가 되었고 서로의 길은 달랐지만 우정은 여전했다. 2년에 한 번가량 블런트는 펄리파크에서 2주간 머물곤 했다. 펄리의 현관에 들어서는 사람을 흐릿한 눈빛으로 응시하는 뿔이 여러 개 달린 거대한 동물의 머리는 그들의 우정을 줄곧 환기시켜주는 기념물이었다. 블런트는 특이하고 침착하면서도 경쾌한 걸음걸이로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보통 키에 억세고 탄탄한 체격의 소유자였다. 얼굴은 거의 적각색에 가까웠고 이상할 정도로 무표정했다. 그의 회색 눈빛은 아주 멀리서도 일어나고 있는 무언가를 줄곧 지켜보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는 말수가 적었고 가끔 하는 말도 내키지 않는 말을 억지로 하는 것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내뱉듯이 말했다. 안녕하시오, 세퍼드. 그런 다음 벽난로 앞에 떡 버티고 서서는 팀북투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해프닝을 구경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우리 너머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블런트 소령님께서 이 아프리카산 물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이것들에 대해 소령님께서는 전부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요. 플로라가 말했다. 나는 헥터 블런트가 여자들을 싫어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민첩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걸음으로 은재 탁자 곁에 플로라에게 다가서서는 그녀와 함께 탁자 위로 몸을 기울였다. 나는 에크로이드 부인이 다시 재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까봐 걱정스러웠으므로 서둘러 스위프티 신품종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날 나는 아침 데일리 메일을 보고는 스위트피 신품종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에크로이드 부인은 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날의 화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여자였고 그녀 역시 데일리 메일을 구독하고 있었다. 에크로이드와 그의 비서가 합류할 때까지 나는 그녀와 상당히 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곧이어 파커 집사가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노라고 알려왔다. 식탁에서 내 자리는 에크로이드 부인과 플로라 사이였다. 블런트는 에크로이드의 부인의 맞은편에, 제프리 레이먼드가 블런트 옆에 앉았다. 저녁 식사의 분위기는 유쾌하지 않았다. 에크로이드는 무슨 생각인가 골몰해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는 정신이 어딘가에 팔려있는 듯했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에크로이드 부인과 레이먼드와 내가 대화를 끌어나갔다. 플로라는 큰아버지의 침울한 태도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았고 블런트는 평소의 과묵함으로 돌아가 있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에크로이드는 내 팔을 끼고 나를 서재로 데려갔다. 커피를 마신 다음에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을 걸세.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레이먼드에게 일러두었다네. 나는 그가 눈치채지 않게 가만히 그를 관찰했다. 그는 무엇인가에 크게 흥분하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는 잠시 동안 방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더니 파커가 커피를 쟁반에 받쳐가지고 들어오자 벽난로 앞에 안날 의자에 주저앉았다. 서재는 안락했다. 한쪽 벽면에는 책꽂이들이 채워져 있었다. 큼직한 의자들은 지푸른 가죽으로 씌워져 있었다. 창가에 놓인 커다란 책상 위에는 꼬리표가 붙어 말끔히 정리한 서류들이 잔뜩 놓여져 있었고 둥근 탁자 위에는 각종 잡지와 스포츠 신문이 쌓여 있었다. 음식을 먹고 나면 속이 아픈 증상이 최근 다시 생겼다네. 자네가 지난번에 준 알약을 좀 더 주게. 에크로이드가 직접 커피를 따르면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순간 나는 그가 다른 이들에게 우리 애가 그의 건강 문제 때문에 만났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말에 장단을 맞추었다. 그럴 줄 알았네. 약을 좀 가져왔다네. 잘했군. 지금 주게. 가방 속에 있는데 가방에 현관에 있다네. 가서 가져오겠네. 에크로이드가 나를 말렸다. 수고롭게 그럴 것 없네. 파커가 갖다 줄 걸세. 선생님의 왕진 가방을 가져다 주겠나, 파커? 알겠습니다, 에크로이드 씨. 파커가 자리를 떴다. 내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에크로이드가 손을 들어 올렸다. 아직은 안 되네. 기다리게. 지금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라는 걸 모르겠나? 나로서는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래서 무척 불안했다. 온갖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에크로이드가 거의 사이를 두지 않은 채 다시 말했다.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해 주겠나? 나는 놀란 채 다시 자리에서 일어서서 창가로 갔다. 서재의 창은 프랑스식 창이 아닌 보통 내리단 창이었다. 두툼한 푸른색 우단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위쪽 창문이 열려 있었다. 내가 창가에 서 있는데 파커가 왕진 가방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왔다. 창문은 잘 닫혀 있네. 내가 창가에 서 있는데 파커가 왕진 가방을 갖고 방으로 들어왔다. 창문은 잘 닫혀 있네. 내가 방 한가운데로 돌아오며 말했다. 빗장을 질렀나? 그래, 그렇다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에크로이드? 파커가 나간 다음 문이 딸깍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에크로이드는 잠깐 뜸을 들인 다음 대답했다. 내 마음은 지금 지옥이라네. 그 빌어먹을 알량 얘기에는 신경 쓸 것 없네. 순전히 과거 때문에 한 말이네. 하인들이란 원래 호기심이 많지 않은가. 이리 와서 함께 방문도 잘 닫혔겠지? 그렇다네. 아무도 엿들을 수 없을 걸세. 불안해하지 말게. 셰퍼드, 지난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아무도 모를 거네. 집이 무너져 당사자를 덮치는 경우가 바로 지금 내 경우라네. 이 렐프 사건은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과 다름없네. 하지만 지금 그 얘긴 하지 않겠네. 문제는 다른 거라네. 다른 거란 말일세. 그 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좋을지 모르겠네. 그런데 곧 결정을 내려야 한다네. 문제가 뭔가? 에크로이드는 또다시 잠시 입을 다물었다. 이상하게도 말을 꺼내기를 내키지 않아 하는 것 같았다. 그가 입을 열고 던진 질문은 정말이지 놀라운 것이었다. 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셰퍼드, 자넨 에슬리 페러스가 마지막으로 병이 났을 때를 진찰했지? 그래, 그랬네. 그는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 처음보다 어려운 듯했다. 그때 자넨 혹시 그가 독살당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해 본 적 없나? 그런 의혹이 머릿속에 떠오른 적이 없느냔 말일세.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런 다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마음을 정했다. 로저 에크로이드는 캐롤라인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말일세. 당시엔 그 어떤 의심도 품지 않았네. 하지만 그 후로, 그니까 누이가 무심하게 하는 말을 듣자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다네. 그 후로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지.
하지만 내 말을 잘 듣게. 그런 의혹은 전혀 근거가 없네. 애슐리 페러스는 독살당했네. 에크로이드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음울하고 무거웠다. 누구에게 말인가? 내가 날카롭게 물었다. 그의 부인이지.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아나? 페러스 부인이 직접 내게 그렇게 말했다네. 언제? 어제라네. 맙소사, 어제라니. 마치 10년은 된 것 같은데. 나는 잠시 기다렸다. 이윽고 그가 말을 이었다. 자네도 알겠지만 셰퍼드, 이 얘긴 우리끼리니까 하는 거네. 말이 새어나가선 안 되네. 자네의 충고가 필요해.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네.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네. 내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해줄 수 있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군. 페러스 부인이 어떻게 자네에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가? 이야기는 이렇다네. 석 달 전 난 페러스 부인에게 청혼을 했네. 그녀는 거절했지. 내가 다시 청혼하자 이번에 그녀는 받아들였네. 하지만 탈상할 때까지 우리의 약혼 사실을 발표하지 못하게 했네. 이제 그녀의 남편이 죽은 지 1년하고도 3주가 지났다는 사실을 환기시키고 따라서 우리의 약혼 사실을 공표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지. 난 최근 며칠간 그녀의 태도가 아주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네. 그런데 그녀가 느닷없이 울음을 터뜨렸네. 그녀는 그러니까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네. 짐승 같은 자기 남편에 대한 증오심, 점점 커져가는 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그 끔찍한 방법까지 말일세. 독약이라니 맙소사. 그건 정말이지 냉혹한 살인이었네. 나는 에크로이드의 얼굴에 떠오른 혐오와 공포의 표정을 보았다. 페러스 부인 역시 그것을 보았을 터였다. 에크로이드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연인왕의 산의 아내였다. 그는 근본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었다. 그녀가 사실을 말하는 순간 그의 안에 있는 상식적이고 건전하며 합법적인 기질이 그를 그녀로부터 완전히 돌려놓았으리라. 그는 낮고 억양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렇다네. 그 여자 모든 것을 고백했네. 그런데 누군가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있었던 것 같네. 그 자는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며 그녀를 협박했네. 그녀는 긴장 때문에 거의 미칠 지경이 되었지. 그 자가 누군가? 내 눈앞에 갑자기 나란히 걷고 있던 래프 페이턴과 페러스 부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있지 않았던가. 분할 때문에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혹시... 이런...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오늘 오후에 나와 만났을 때 렐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했던 것이 생각났다. 그럴 리가 없었다. 에크로이드가 천천히 대답했다. 그녀는 내게 그자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네. 실제로 그는 그 사람이 꼭 남자라고 말하지도 않았다네. 하지만 당연히... 나도 동의했다. 당연히 남자겠지. 자네는 짚히는 사람이 있나? 에크로이드는 대답 대신 끙 소리를 내며 양손에 얼굴을 묻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아니, 내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간 그 어이없는 의심이 어떤 건지 입에조차 올릴 수가 없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해두겠네. 그녀가 한 말 중에 무엇인가가 나로 하여금 문제의 인물이 내 집안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어. 내가 그녀의 말을 잘못 이해했을 거야. 자넨 페러스 부인한테 뭐라고 했나?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 그녀는 물론 그것이 내게 커다란 충격이라는 것을 알았을 걸세. 그러니 남은 문제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는 것이었나. 알다시피 그녀는 나를 사후 공범으로 만들어버렸으니 말일세. 그녀는 그 모든 상황을 알아챈 모양이네. 알다시피 그때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네. 그녀는 내게 24시간만 여유를 달라고 했지. 그때까지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약속해달라더군. 그러고는 자신을 협박해온 악당의 이름을 고집스럽게 가르쳐주지 않았네. 내가 한 걸음에 달려가 그를 때려 눕힐까봐 무서웠던 것 같네. 그러면 그녀 입장에선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될 테니 말일세. 그녀는 24시간 내에 내게 연락할 거라고 했네. 맙소사, 맹세코 말았는데 셰퍼드, 그녀의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네. 자살이라니. 내가 그녀를 자살로 몰고 갈 거야. 아닐세, 아니고 말고. 사태를 과장하지 말게. 그녀가 죽은 건 자네 책임이 아닐세. 문제는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가 하는 걸세. 그 가엾은 여자는 죽었네. 새삼스럽게 과거의 문제를 들춰내야 할 이유가 뭐겠나. 내 역시 자네와 같은 생각이네. 하지만 또 다른 관점도 있다네. 그녀를 직접 죽인 것과 다름없는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비열한 자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 자는 그녀의 범죄를 알아채고는 잔인한 맹금처럼 그것을 물고 늘어졌네. 그 여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렀어. 하지만 그 자는 버젓이 대로를 활보한단 말인가? 내가 천천히 말했다. 알겠네. 자넨 그 자를 찾아내고 싶은 게 아닌가?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걸세. 그렇다네. 그 생각도 해봤다네. 마음속으로 이 생각 저 생각 다 해봤다네. 그 비열한 인간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난 자네와 같은 생각일세. 하지만 그 대가도 생각해야 한다네. 에크로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에 왔다 갔다 했다. 이윽고 그는 다시 의자에 앉았다. 이것 보게 셰퍼드.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떻겠나? 만약 그녀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으면 지나간 일들을 덮어둘세. 페로스 부인에게서 소식이 오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내가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그녀가 어딘가에 혹은 또는 어떤 방법을 통해 내게 전가를 남겼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네. 죽기 전에 말일세. 논리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럴 것 같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페로스 부인은 어떤 종류든 간에 편지나 전갈 같은 걸 남기지 않지 않았은가. 셰퍼드, 나는 그녀가 뭔가 남겨놓았으리라고 확신하네. 나아가 그녀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택함으로써 모든 점을 밝히고자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네. 오직 자신의 절망으로 물고 간 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말이네. 만약 내가 그때 그녀 옆에 있었다면 그녀는 내게 그 자의 이름을 알려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잡아달라고 했을 거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자넨 육감이란 걸 믿나? 오, 그럼 믿지. 어떤 의미로는. 자는 생각대로 그녀에게서 전갈이 온다면. 순간 나는 말을 멈추었다.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파커 집사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우편물이 놓인 쟁반이 들려 있었다. 저녁에 온 편지들입니다. 파커가 에크로이드에게 쟁반을 내밀며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커피잔을 챙겨 들고 방에서 나갔다. 부인이 어떻게 죽게 된 건지 그 사건의 전말이 살짝 밝혀졌고요. 그리고 방금 편지가 도착했네요. 그 중에서는 페로스 부인이 보낸 편지도 있을까요? 내일 저희가 다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기대해 주세요. 내일 만나요. 안녕!